회사에서 인정 욕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항상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매일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무던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저도 인정 욕구가 심한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마라톤에 도전하는 요 뛰는 걸 하면서 되게 큰 걸 하나 배웠어요. 나는 한 방에 불사르고 어디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고 또 지나가지고 일주일 못 뛰고 막 이런 패턴으로 막 다 쏟아놓고 갈아넣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1등 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정호영 셰프님도 같이 뛰어요. 정호영 셰프님은 빨리 안 뛰고 되게 귀엽게 통통통통통통 뛰어요. 근데 매일 뛰어요. 엄청 성실해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저렇게 뛰어야 오래 뛸 수 있구나. 내 스스로가 요구하는 나의 미니멈이 뭐고 내 페이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남이 시키거나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요구하는 페이스가 뭔가를 찾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라이브를 자주 하는 채널은 아닌데 4월에는 여러분하고 좀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와, 근데 벌써 질문들이 막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요아정 어떤 조합으로 시키셨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피디님들이 시켜줬어요. 와우, 꿀에다가 딸기에다가. 근데 이렇게 칼로리가 많은 걸 시켜주면 나 이번 주 일요일날 뛰어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피디님들이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만나라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광이에요. 어느 정도로 광이냐면 독일에 있을 때 유학생 시절에는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가지고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었어요. 키위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다 직접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피디님들 나빴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맛있는 이렇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고. 요아정은 뇌에 좋은 음식인가요? 모든 음식은 적당히 먹을 때 뇌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처럼 저의 혀를 즐겁게 해주면 사실은 이걸 막 많이 먹는 것보다 진짜 한 입 먹고 아 너무 맛있어 막 이 즐거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거는 살이 찌기도 하고 당도 많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 미리 들어왔던 또는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댓글 받아놓은 것 중에 질문들을 한번 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하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박사님은 언제 아침에 기상하나요?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나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할 텐데요. 일단 저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너 뇌과학하는 이유는 네가 너 뇌를 잘 못 써서 그렇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어떻게 하면 뇌가 더 효율적이나 연구하다가 뇌과학 공부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디스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가방이 레전드로 무겁습니다. 저는 별명이 약간 도라에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가방에다가 온갖 것들을 넣고 다니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저 오늘 가방 공개 한번 해볼게요. 당장 항상 메고 아 진짜 좀 창피하긴 한데 라이브에서만 보는. 자, 일단 이렇게 큰 가방 갖고 다녀요. 보통 이게 많이 나갈 때 한 10kg 가방을 맨날 메고 다니거든요. 가방에 거의 강박적으로 온갖 것들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용량 보조 배터리 요런 거 불 나거나 터질까 봐 또 불안한데 갖고 다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편하게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 갖고 다니는데 최근에 선물 받은 책은 곧 저희 채널에 나올 예정입니다. 스레드에서 되게 유명한, 블로그로도 유명한 퍼카쌤이 내 마음을 위한 뇌과학 썼고 저한테 최근에 이렇게 사인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제 노트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직접 제작해서 쓰고 있는 몰레스킨 좋아해요. 그래서 노트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온갖 노트하고 유튜브 컨텐츠도 적고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줄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무지의 노트북을 좋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적는 걸 좋아합니다. 또 약간의 강박이긴 한데 이제 가방에 충전기, 포인터, 아답터, USB 이게 약간 저의 성격인데 이게 그냥 노트북 하나에만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도 보내놓고 USB로도 보내놓고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손소독제, 알러지 있을 때 넣는 저만의 평식에 쓰는 벤토리, 처방받은 약, 손톱깎이, 발톱깎이, 코털깎이, 그 다음에 뭐 생겼을 때 이렇게 붙이는 패드 있고요. 이거를 왜 다 가방에 넣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방에 도라에몽처럼 웬만해서 없는 거 없어요. 맞아, 선글라스도 있네. 선글라스도 갖고 다녀요.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 쓰면서 운전하면 좋아서 선글라스도 들어있고 지금 아직 한 5분의 1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가방 안에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가 되어 있다. 맞아. 코 풀거나 아니면은 뭔가 있으면은 닦아야 되는 휴지 있고 스타벅스 포인트권,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왁스, 이어폰도 하나만 있으면 2개씩 갖고 다니고 빗도 있어요. 빗, 머리 빗이라고.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요아정이 땡기네요.
가방 정보는 저거 아마 샘소나이트 신형 모델인 것 같고, 이게 참 샘소나이트가 실용적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건 프라이탁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프라이탁백도 차 안에 있습니다. 차에다가 프라이탁백, 샘소나이트 가방, 서류 가방만 가져가야 되면 가져가는 수제 빨간 가죽 가방. 가방도 왜 굳이 내가 3개씩 차에 갖고 다닐까? 차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공룡 인형 뭔가요? 요기보 인형입니다. 말랑말랑한. 여기 요기보 인형 있고, 얘는 이케아 인형인데 강아지 인형 이렇게 놓고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 너무 힘든데 저도 그래요. 자두님, 뇌과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사실 극복을 하려면 내 뇌가 편안해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 시간 패턴을 따라가게끔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그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정도 일찍 일어나는 걸 룰로 한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이제 사실 3일조차도 내가 원래 살던 패턴대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서 그걸 바꾸는 게 어려운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룰을 만들어 놔가지고 한 달 동안 나는 뭐 5시 반에 깬다, 6시에 깬다 라고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눈뜨기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뜨기 어려운 대부분의 이유는 밤 늦게까지 앉아서입니다. 핸드폰도 보고 게임도 하고 1시, 2시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뜨기 어려운 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뇌과학적인 방법은 저녁에 일찍 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정의영 교수님은 만나서 같이 저녁에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일찍 자러 가야 된다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잠이라고 일찍 가가지고 주무세요. 그래서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녁에 일찍 자는 뇌과학적 방법은 있나요? 있어요. 일단은 2가지인데, 하나는 환경 자체를 자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놔요. 내 생체 시계를 리셋을 시키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밝은 하늘 아래서, 실제로 이제 창문으로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눈이 부실 정도로, 직접 햇빛을 보셔는 안 되고요. 눈에 안 좋으니까.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또는 햇빛이 없더라도 구름이 껴있어도 하늘이 되게 밝거든요. 눈이 부실 만큼. 근데 요 신호가 눈에 있는 레티널 강리온 셀에 신호를 줘서 내 뇌의 생체 시계를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돌려놔요. 그러면은 저녁이 됐을 때 더 졸리고 낮에 이제 빛이 있는 동안에는 더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내 생체 리듬을 리셋을 해놓고 잘 졸리게 하려면 침대 공간에서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침대 들어가서 뒹굴뒹굴하면서 핸드폰 보는 습관이 있다, 또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책 읽는 것도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가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한다. 뇌는 그럼 그곳에 가서 자기보다는 그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습관적으로. 그럼 잠이 이제 안 오고 저녁에 잠자는 거를 놓치게 되는 거라서, 침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눕자마자 잘 수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바로 자는 공간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잠도 그런 형태로 자동 반사를 만들어줘서 생각보다 침대에서 자는 게 좀 수월해집니다. 여기 구독자분들 애칭이 뭐냐고 크루거님이 물어보셨는데, Curious Brain, 궁금한 뇌, 요거를 약자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공모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했는데 큐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큐브님들이세요. I Feel Good Today님, 최애 뇌과학 채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뇌도 더 좋아질 수 있나요? 같이 걷지님,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뇌 기능이 다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좀 쪼그라들긴 해요. 부피도 줄어들고 용량도 줄어들고 용적도. 근데 용적이 줄어들어도, 용량이 줄어들어도 내가 최적화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뇌를 쓰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든다라고 뇌의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이 되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써서도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는 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뇌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밍, 공부하기 싫을 때 뇌를 속이는 법. 저 약간 좋은 방법은 아니고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라서 이것도 역시도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멀티태스킹 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걸 약간 트릭처럼 써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책도 써야 돼. 유튜브 컨텐츠도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유튜브 컨텐츠를 위한 리서치를 준비하고 있으면 사실 재밌어서 이걸 주로 하게 되긴 하는데, 이거 지금 챗GPT가 해준 리서치 원문 확인하고 논문 들어가서 읽는 거 지금 귀찮다 이러면은 책 써야지로 넘어가요. 근데 책 쓰다가 막 지금 다음 문장 쓰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해야 되는 걸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니냐면, 해야 되는 일을 2개인가를 놓고 A를 하고 있으면은 A가 하기 싫어지면은 B를 하고, B가 하기 싫어지면 A를 하는 형태로 왔다 갔다 스위치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A를 끝내버리고 B를 끝내버리고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황금선님, 박사님 동기부여가 부정적인 방식, 돼지라고 놀려서 살을 빼게끔 한다로도 일리가 있나요? 보통 자극 준다는 식으로 많이 하던데. 부정적으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거나 누군가한테 막 충격을 주거나 나쁜 말로 동기부여나 자극이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분노가 나의 힘, 복수가 나의 힘, 화가 나의 힘이라고 그러면 이 에너지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사라지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되게 찜찜한 무기력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동력을 얻고 싶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제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기분 리셋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잘하려면 작은 성공의 경험들, 나 괜찮은데? 이거 재밌는데? 오! 라고 하는 게 좋지, 돼지처럼 살쪄가지고 처먹처먹하냐 소리 들으면은 나는 반감으로 더 먹고 싶어져요. 저는 뭐에 약하냐 하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되게 잘 알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라서 애들을 많이 혼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장동선 저 선생님 걸리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극악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고3 선생님하고 의외로 되게 잘 지냈어요. 그 선생님이 장동선 너는 내가 손 안 댄다. 무조건 넌 그냥 믿고 가니까 내 믿음을 저버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혼내거나 막 때리거나 이러면 반감의 힘이 있을 텐데 무조건 믿어준대. 다른 사람들 혼나도 난 안 혼나. 그러면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칭찬이나 긍정적인 거에 되게 약해가지고 누가 날 잘한다라고 그러면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는 긍정적인 게 좀 더 잘 와닿고, 누가 부정적으로 누르면 네가 나를 아무리 부정적으로 매도하려고 그래도 됐거든? 막 이런 좀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극이 훨씬 더 오래 잘 갑니다. 커피 즐겨 하는지, 저 커피 광이에요. 그래서 요즘 줄이려고 노력해요. 저 하루 8잔 마셔요. 한창 일 많이 하고 할 때는 커피 의존증에 가까울 정도로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커피 많이 마셔서 원래 커피 하루에 8잔씩 마시다가 요즘은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로 좀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저라는 사람을 가까이 아시면 이렇게 잘 정제되고 정리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뭐든지 투머치야. 말도 투머치야, 커피 마시는 것도 투머치야, 술 마실 때도 투머치야, 논문을 읽어도 그냥 주제 하나만 읽고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논문 20개씩 찾아서 읽어야 돼. 책을 사도 두세 권만 사면 될 걸 40권을 사가지고 책장에다 꽂아놔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든 게 투머치 캐릭터라서 제 스스로가 약간 버거운 캐릭터입니다. 회사에서 인정욕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항상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매일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무던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저도 인정욕구가 심한 편입니다. 뛰어야 산다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처음에 저도 저 스스로 보면서 좀 웃었던 게, 맨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저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다 같이 완주할 수 있게 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첫 경기 때 혼자서 1등으로 맨 앞에 뛰고 있었어. 1등 해야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잘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경쟁자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존재를 내 밖에 두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아보자 라는 형태로 돌려도 좋아요. 요런 형태로 기록을 한번 남겨보세요. 내 스스로의 생각은 왔다가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발전했는지 뭘 했는지 내가 내 스스로의 발전을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3개월 후에 체크하겠다, 6개월 후에 체크하겠다 라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기나 나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의 형태로 내가 나 자신을 잣대로서 조금 더 중앙에 놓으면 딴 사람이 뭐라고 그러건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나의 잣대에 맞추기만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마라톤에 도전하는 요 뛰는 걸 하면서 되게 큰 걸 하나 배웠어요. 전 땅 하면 무조건 빨리 뛰어야 된다라고 막 뛰다가 허리도 아프고 막 장견인대 오고 무릎 아프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정호영 셰프님도 같이 뛰어요. 정호영 셰프님은 빨리 안 뛰고 되게 귀엽게 통통통통통통 뛰어요. 근데 매일 뛰어요. 엄청 성실해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뛰어야 오래 뛸 수 있구나. 나는 한 방에 불사르고 어디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고 또 지나가지고 일주일 못 뛰고 막 이런 패턴으로 막 다 쏟아놓고 갈아넣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1등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이게 아니구나. 마라톤이라는 건 결코 이렇게 완주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나 스스로의 오버페이스를 인정받고 싶거나 더 빨리 뛰고 막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억누르고 편하게 뛰고 있는 속도를 유지해서 1시간, 2시간 가는 게 위너구나. 근데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정의용 교수님 생각났습니다. 이게 저속노화구나. 저속노화 라이프스타일이구나. 나처럼 막 달려서 불사르는 거는 단기에 맞을 수 있지만 마라톤에 어울리지 않는데, 삶은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구나. 그래서 그 인정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거리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막 달리고 싶은 욕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은 나의 속도가 뭐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왜냐면 그 속도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안 뛰거나 뛰면 막 뛰거나 이게 제 스타일이지, 내가 얼마까지 버티면서 숨 안 차고 편하게 뛸 수 있는 나의 속도가 뭐지? 내 페이스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게 되게 큰 인사이트였어요. 내 페이스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 페이스를 알아야 오래 뛰겠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 욕구를 너무 높아서 고생하고 있다는 분에게 공감하는 게 저도 비슷한 캐릭터다. 근데 여기서는 긴 게임으로 봐야 되고, 내 스스로가 요구하는 나의 미니멈이 뭐고 내 페이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남이 시키거나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요구하는 페이스가 뭔가를 찾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갑자기 연 화요일 저녁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응원하고요. 우리가 보다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또 한 주 잘 버텨봅시다. 안녕. 안녕. 다음 주 4월 9일에 봐요. 피부님들 안녕. 좋은 저녁 되세요.